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북한에 그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서 식량전 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럼요. 금시초문인데.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북에다가 정부 취임하자마자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서 식량전 하겠다고 제안. 모니터링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옥수수 지원하겠다라고 북한하고 만나자고 해서 북한이 거절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옥수수를 전제로 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약속했던 것을 안 줬다고 그랬죠. 그게 안 같은 주겠다고 했던 맥락이에요. 것이고, 우리가 북이 먼저 요구하면 주겠다는 거죠. 지원을 할 의사가 있으니 예. 이 지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투명성을 좀 제고해 그렇지 주겠느냐. 않습니다. 이쪽에서 우리 지금 박정석 말대로 북에 대해서 식량전할 용의가 있으면 북한에 대고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적십자회담 몇 번 열렸지 않습니까? 북이 식량전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랬을 때 그럼 식량전을 할 테니까 모니터링을 요구한다라는 제안을 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토론을 진전을 시켰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예,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네. 뭐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두 분이 토론 끝난 다음에 양측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자, 다음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예, 시사 토론팀의 천병문입니다. 저는 민주당 최 의원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키리크스 공개 내용 중에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여야 의원과 그리고 미 외교관과의 그 미팅에서 노무현 정부의 저작권 환수는 소수 의견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합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하는 편이 낫다 하는 한국의 소수그룹의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여론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한국의 안보 태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민주당 의견과 상당히 좀 다른데 혼란스러운데 이것이 과연 와전된 얘기인지 그렇다면은 올바른 한국의 여론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이런 전작권 환수를 놓고서 이로 인한 북한의 착각과 오판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주한미군의 그 역할과 한미동맹의 확고함은 과연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게 여야 의원들과 제가 뭐 직접 확인 안 한 거라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미 외교관들과 여야 의원 만남이었습니까? 그럼 이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그 만남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특정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노태우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그 이전부터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청와대 북한에서 습격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나왔다는 이제 보고도 있고 87년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래서 평시작전 통제권만 우선 회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노무현 정권 때 한미 양국이 이견 없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을 누가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 전작권 환수 문제는 여야를 구분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연기한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것을 아직 시기상조니까 좀 연기하자 해서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던 것을 연기한 거고요. 또 민주당인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충분히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런 거. 또 전시작전권 회수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장애가 생기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수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고 이 역사적인 뿌리도 훨씬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이념성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토론을 좀 진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자, 미뤄뒀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 관계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우선 시민토론단 질문하신 두 분께 감사 말씀을 잊었군요. 감사드리고요. 시민토론단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옥임 의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자, 북한에게 대응하려면은 우리 전술핵 재배치 이것도 필요하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최근에 한나라당의 정몽준 의원도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 재반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전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김 교수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네. 전술핵 배치는 아까 정옥임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몽준 의원 그 대정부 질문 때 그 주장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또 정 의원님이나 또 송영선 의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북한하고 싸워가면서 북한하고 닮아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논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 거대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갖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너희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참 위협 세력이니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인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북한의 논리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너희들의 억지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핵을 갖겠다라고 말하면 제가 볼 땐 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육자회담이나 대화를 통한 협상을 통한 해결은 아예 포기한 채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으로서 대응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천만한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악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싸울 때는 북한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북한 너희들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올 만한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태호 박사님 얘기도 좀 들을까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시니까 정 의원. 예.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평소에도 제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만 참 관리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해야죠. 아까 제가 김관진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건 말씀은 맞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과 대화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와 함께 힘의 우위도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게 세계 어떤 나라의 역사든 그 두 가지가 병행됐을 때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한쪽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문제는 그렇다면 전술핵 재반입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러나 힘의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한테 너무 비굴하게 밀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반입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반입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정 의원님 아까 설명하셨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비핵을 준수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그 위협에 사실 시달리는 입장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제발 북한 핵을 좀 만류해다오. 이렇게 애걸복걸 했지만 중국이 우리 말 듣지 않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이 핵 위협을 배경으로 삼아서 제가 이걸 핵 그림자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핵을 가지고 남한 국민들한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남한 국민들은 핵 가진 북한이 도발을 해도 대응하기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이게 핵 그림자 전략인데 이런 핵 그림자 전략을 펼치면서 천안함 사태를 저지르고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3위 GDP 이상을 가진 국가가 이 강대국들이 둘러싸인 이 아시아의 지형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참 제대로 100% 파트너 대접도 못 받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은 아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보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해구산에만 의존해야 하고 사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다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어떤 일종의 지렛대는 가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전술핵 재반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색에 제가 20년 동안 핵을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이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한미 간의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면 정말 중국도 생각을 바꾸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성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외교적 지렛대에서부터 우리 국가의 위신, 자존심 모든 걸 감안해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을 달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북한 관리 얘기만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 논의가 너무 단순화되는 것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짧게 듣고 우리 최 의원님께 발언하실게요. 전술핵 무기를 가져오는 것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적인 수단이라는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술핵 무기를 우리가 가지는 순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의 후폭풍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보수적인 분들이 진보 진영을 향해서 매번 하는 단골 메뉴 비판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세계가 비핵화로 가야 되고 세계의 반핵을 주장하는 놈들이 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왜 갑자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로 대항을 해야 되겠다라는 단순한 논의를 같이 하자 이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평화적인 해결의 방식에 대해서 기대를 놓지 말아야 된다. 지금 계속 포커스를 한쪽에 맞추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말씀 들어보세요. 미군이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군사적으로는 전술핵 의미가 무기는 이미 없어요. 91년에 포기했던 겁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버지 부시 행정부도 포기했던 제 거 말씀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미군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핵 없는 자, 두 세상을 분이 한꺼번에 스스로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미군 아니, 핵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포한 지 오래됐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들어주세요. 지금 말씀 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말씀 김 교수님 마무리하시고. 예, 제 말씀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오바마 행정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미 선포해서 그것이 유일하게 자기의 대외적인 안보 정책이 중요한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이야기하면 미국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한반도의 상황에서 전술 핵무기라는 것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지금도 계속 그 단순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자, 우리 김태호 박사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굳이 한국에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아도 북한 때릴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전술 핵무기를 들자고 주장을 하십니까? 실컷 들어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논의를 한미 간에 만약에 시작한다면 이것이 큰 외교적 지렛대가 되고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더 성의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 한국도 스스로 안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고 이런저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 자신 전술핵이 다시 재반입되기 어렵다는 것을 김 박사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반론 좀 그러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논의가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분. 네. 이제 또 한마디로. 아니. 지금 계속 북한 얘기로 좀 한마디로 가잖아요. 지금. 자, 아니, 두 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핵무기를 이야기할 때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술핵 무기를 논의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 북한에게 무슨 그게 지렛대가 됩니까? 논의를 해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 하시는 두 분의 거예요. 말씀이 아까 끝이 말씀과 없을 것 다르지 않습니까? 같고요. 자, 다른 분들 논의만 하는 말씀을 것이 두개 다 알고 있을 텐데 듣겠습니다. 무슨 위협이 김 교수님. 되겠어요? 예, 조금 여기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최 의원. 저는 이미 끝난 논의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안 된다 그랬잖아요. 허약하다. 이런 논의를 해야 뭐 중국도 뭐 북한도 좀, 경계심을 갖고 긴장할 거 아니냐. 근데 이미 끝난 논의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도 오늘 제가 외교통상에서 확인하고 왔어요. 통일부 장관한테. 네.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근데 국회의원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뭐를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논리라면, 김 박사님 논리라면 미국이 비겁하고 허약하고 우리 정부가 허약하고 용기가 없어갖고 이거 포기한 겁니까?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워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전술핵 재배치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소득이 전무한 그런 논의고 이미 끝